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문호 개방과 개화 정책의 추진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조선이 개항하게 된 과정과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근대적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런 개화 정책을 책임지고 추구해갔던 개화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들이 추구했던 개화 정책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저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화파들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을 열고 통상 상업적인 교육 활동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자주적 개국론, 통상 개국론, 개국 통상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바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같은 분들이 바로 개화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규수는 바로 북학파 실학자였던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실학자 중에서 중상학파들이 나중에 개화파의 선구가 되었다. 개화파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확인이 되는 거죠. 오경석 이 사람은 중인 신분의 역관입니다. 역관이라는 것은 통역사니까 중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에 에서 그 서양 기술의 우수함 같은 걸 확인을 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들어온 책이 바로 해국도지 영환지략입니다. 중국에서 이미 양무운동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서양의 군사기술 이런 기술의 우수함을 빨리 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해국도지라고 하는 책은 서양 각국, 세계 각국의 인구, 산업, 정치, 종교 이런 것들을 막 소개하고 있는 세계적인 세계 지리서이고요. 영환지략 같은 경우에는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수집해가지고 저술해 놓은 세계 지리서입니다. 이런 책들이 소개되니까 이제 소개를 하면서 빨리 우리도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게 됐죠. 그리고 한의사였던 유홍기 중인 역시 어떤 유홍기 같은 사람도 문호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시 젊은 양반 요 노론 측의 핵심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지배층의 엘리트 청년들을 불러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자기 집 사랑방에서 이런 내용들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개화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개화 정책의 필요성을 들었던 사람들 김옥균이라든가 그 다음에 홍영식, 서광범, 김윤식 이런 사람들이 다 나중에 개화파가 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개화파. 글씨가 잘 안 써지네. 개화파가 형성됩니다. 박규수, 오경성, 유홍기들에게 영향을 받은 김옥균, 박영효와 같은 사람들은 청나라의 양무운동, 일본의 메이지 유신 등의 영향을 받고 이제 우리도 개화 정책을 추진하자라는 개화파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자 핵심적인 실무 관료로 활동하게 되는 거죠. 먼저 나라에서는 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듭니다. 통리기무화문이죠. 통리기무화문. 중국에서 양무운동을 추진하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만들었던 기구가 총리각국 사무화문입니다. 그걸 좀 흉내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서 12개의 담당 부서를 두었습니다. 통리기무화문 밑에 12사를 두어서 외교, 군사 등의 개화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주로 개화파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5개의 중앙군이었던 5군영을 무의영과 장어영이라는 2군영으로 개편하고, 이제 여기에서 좀 날쌔고 용감한 병사들 모아서 교련병대, 새로운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만들고, 이 별기군에는 일본인 그 공병 소위를 데려다가 교관으로
교육을 시키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개화 정책에서 정치개혁 부분은 청나라의 양무운동에서 따오고 그 다음에 군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본에서 좀 배우려고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근대화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일본, 중국, 미국의 사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먼저 일본에는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을 보내게 되는데요. 수신사는 1차에는 김기수가 가서 근대 시설을 시찰하고 오고 2차 때 김홍집이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과 그 맺었던 조약 내용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된 내용들 이런 걸 좀 개정하려고 보냈는데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이 그래 호락호락하지는 않겠죠. 자신들이 불리하니까. 하지만 일본의 발전상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때 이제 김홍접이 가져오고 들어왔던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미국과 조약을 맺는데 영향을 좀 주게 됩니다. 물론 그 때문에 위정척사파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기도 한 책이 바로 이 조선 책략이죠. 그리고 일본에는 조선 선비들 조사 시찰단이라고 해서 조선 선비들의 일본 시찰해서 대규모 시찰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냥 이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일본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들만 보게 되는 거지만 암행어사로 명령을 받아서 비밀리에 암행어사 임무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일본의 교육 분야를 보고 와라, 너는 일본의 군사 분야를 보고 와라, 너는 일본의 산업 분야를 보고 와라. 각각 임무를 부여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가서 근대 시설과 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와서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개화 정책이 추진되게 되는 겁니다. 청나라에는 영선사라고 하는 사신단을 보내게 되는데요. 청나라가 양무운동에서 주로 서양의 군사, 기술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는데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대적인 무기 제조법과 군사 훈련 기술 이런 것들을 배워올 목적으로 영선사를 보냈습니다. 김윤식 같은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영선사는 나라에서 좀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쉽게 말해서 체제비, 교육비 같은 걸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우리나라에서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중간에 귀국하게 돼서 끝까지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지만 근대 무기를 만들고자 하려는 그런 목적, 외국심은 투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국가를 발전시켜야 된다, 조선을 근대화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각별해서 중국인 기술자들을 또 꼬드겨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무기를 만드는 기기창을 설치하는 데 큰 역할을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초로 우리나라에 공사를 파견해 준 서양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고맙다는 뜻으로 거기에 이제 은혜에 감사한다, 보답한다는 뜻으로 보빙사라는 이름의 사신을 미국에 보내서 미국의 각종 근대 시설을 시찰하게 합니다. 선생님이 그림 하나로 이걸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근대 국가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고종의 모습, 근대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선을 개화시키려고 하는 고종은 통리기무화문과 같은 기구도 만들고 별기군과 같은 근대식 부대도 만들고 그리고 각종 외교 사절들을 일본, 청나라, 미국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는 수신사, 조사 시찰단, 청나라엔 영선사, 미국에는 보빙사 등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개화 정책은 당연히 지지만 받았던 건 아니고요.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개화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다양했는데요. 개화에 반대했던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반발은 먼저 구식 군인들의 반란인 이모군란이 있습니다. 개화 정책이 추진되니까 각종 재정 지출이 있었겠죠. 세금이 늘어납니다. 쌀이 주로 이렇게 많이 수출되어 가다 보니까 쌀값이 상승합니다.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구식 군인들은 신식 군인들과 달리 차별받으면서 월급도 제대로 안 나와. 근데 밀린 급여가 나왔다길래 야 하고 가봤더니 겨와 모래가 섞인 쌀이 지급됐어.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군인들은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네. 이래서 구식 군인들이 일어나서 봉기를 일으킨 게 이모군란. 이들은 또 흥선대원군에게
사태 수습을 자신들을 도와줄 걸 요청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좀 산발적이고 비조직적이었던 봉기가 조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을 흥선대원이 뒤에서 조종하지 않았느냐라는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 고관, 당시 뭐 민겸호 같은 사람, 선해청 당상관이었던 민겸호는 궁궐까지 도망갔다가 이제 살해되고요. 그 다음에 신식부대였던 별기군을 지도하고 있었던 일본인 교관도 살해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공사관이 공격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살고 있던 도시 하층민들이 가담하게 되는데, 도시 하층민들이 이렇게 가담하게 된 건 이 사람들이 주로 그 구식 군인들의 그 가족들이었던 것도 있고요. 쌀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살기 힘들어진 도시 빈민층들이 이제 불만,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결국 고종은 흥선대원군에게 이 사태를 수습해 달라면서 권력을 위임하게 되는 거죠. 왕비였던 민비는 이미 탈출해가지고 장호원, 충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민비의 요청, 민씨 정권의 요청으로 우리나라에 호시탐탐 개입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던 청나라 군대가 투입돼서 대원군을 책임을 물어서 압송해 가면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청나라 군대가 이 땅에 주둔하게 되고, 청나라는 마건상, 멜렌도르프 독일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고문으로 우리나라에 보내가지고 사실상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보호국처럼 이렇게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난 시간에 좀 나왔었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긴 이름의 조약을 맺고 경제적인 침투를 강화합니다. 겉으로는 경제적 침투지만 경제적인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과는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재물포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공사관 다시 지을 수 있는 비용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씁쓸합니다만 일본 군대가 이 땅에 처음으로 주둔하게 됩니다. 시간이 12분. 위정 축사운동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